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심지어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규제죠, 또 규제. 이제는 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개개인 간의 거래까지, 금융 실적까지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부동산 정책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실패했어요. 규제가 아니라 이게 공급 중심으로 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책만 수없이 쏟아냈잖아요. 시장이라는 건 규제를 하면 할수록 다른 곳이 이렇게 머리를 자꾸 치들고 일어나요. 그게 풍선 효과인데 풍선 효과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한 규제를 하면 다른 곳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풍선 효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시장 경제를 포기할까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규제를 전혀 안 받고 그야말로 자기들 멋대로 쓰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정부 멋대로죠. 정부 멋대로. 바로 나라 곳간이에요. 나라 곳간. 여러분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적자 나는 중소기업도 완전히 추락하는 자영업자도 서민도 부자도 다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세. 피 같은 돈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마구마구 퍼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4차 추경을 또 8조에서 10조 정도로 하면 이게 재정천국이죠. 대한민국 전체가 빚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빚공화국. 그만큼 빚이 상상하기 초월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를 감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환진 TV에서 정환진은 늘 재정준칙 정하라, 재정준칙 정하라, 재정감독이 필요하다, 재정감독기구가 독립되게 만들어져야 한다, 목이 터지라 주창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재정준칙을 정하자, 재정감독국을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참 답답하죠. 나라 국가는 텅텅텅 비어가는데 재정을 감독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빚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이 그래프는요. 4차 추경을 하기 전 그래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까지만 했는데도 국가 채무는 839조 4천억까지 늘었고요. 채무 비율은 43.5%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는요. 111조 5천억까지 늘어납니다. 111조 5천억까지.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라고 하는 관리재정 수지는 71조 5천억까지 늘어가요. 71조 5천억.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난리죠. 지금 빚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21년에 가면 내년에 가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945조에 2022년은 1000조가 넘어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1070조 3천억 원이에요. 660조로 받아서 1000조를 넘겨서 지금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거예요. 게다가 2024년까지 가면 1321조에 1321조. 재정 전체도 58.3%나
예,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3차 추경의 예시까지예요. 3차 추경의 예시까지. 이것을 말입니다. 4차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요. 올해 재정수지가 거의 뭐 45%까지 채무 비율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11조 5천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10조가 더 들어가면 9조만 들어간다 해도 120조 5천억 원이에요. 120조 5천억 원. 참 환장할 노릇이죠. 예,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굉장히 커집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3차 추경을 했을 때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5.8%입니다. 5.8%. 박근혜 정부 때는요. 그래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준칙을 지켜왔어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마지노선을 지켜왔다고요. 그게 40%입니다. GDP 대비 40%. 그리고 재정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여러분, 재정준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계에도 예산이 있고요. 또 내가 이 예산보다 얼마나 덜 쓸 수 있는지 여력을 항상 계산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 마지노선을 정해둡니다. 가정에서도요.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준칙이에요. 기업은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야말로 더 쓰는 것은요. 기업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보다 더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에 날려버립니다. 더 쓴 사람이 부장이건 그 쓴 사람이 과장이거든 부장 이사건 할 것 없이 날려버린다고요. 기업은 그만큼 이익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냉철합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정부도 경제 주체입니다. 가게도 정부 경제 주체고 기업도 경제 주체고 그리고 정부도 경제 주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 주체는요. 경제를 성장성 있게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대한 책무예요. 제가 위대한 책무라고 붙입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균형 예산을 쓰라고 하지만 균형 예산이라고 할 때는요. 재정이 건전했을 때 균형 예산을 쓰는 거죠. 예산 내에서 쓰자. 이거죠. 그런데 재정이 이렇게 완전히 펑크가 났을 때는 균형 예산이 아니라 이게 뭔가 한계점을 딱 정해놓고 그것도 법으로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다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도요. IMF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요. 2015년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요. 전 세계 85개 국가예요. 영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선진국도요. 29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재정준칙 중에서도 나라빚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 관리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준칙이라는 것을 63개국에서 또 쓰고 있어요. 독일이요? 아마 문재인 정부는 스웨덴의 어떤 모델, 독일의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독일의 모델을 들고 온다고 하니까 기업에도 노동 이사제 도입하는 것도 독일식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도요. 신규 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못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재정을 끝까지 나가지 않게 지켜내겠다는 거죠. 지켜내겠다는 거죠. 헌법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요. 개헌을 해야 되는 수준. 다시 말해서
절대 못 바꾸는 수준으로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법률에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 어디 그뿐입니까? 재정수지 준칙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재정수지 준칙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지켜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해 마이너스 5.4%까지 늘어납니다. 5.4%까지. 그야말로 나라 국간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정부 또 하나 있죠. 스웨덴. 스웨덴은요. GDP 대비 1%대의 재정 흑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흑자를 내도록. 네덜란드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수가 목표치에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나라 빚을 갚아라. 이렇게 법률로 명시한다니까요. 법률로.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 권력이 이렇게 돈을 마구 빼다 쓰는 것은 이거는 권력 남용 아닌가요? 아무리 늘어나도 그렇죠. 660조의 국가 채무를 받아서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물려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400조가 늘어났어요. 400조가. 이거는 뭐예요? 이게 권력 남용이나. 그 모든 세금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세예요. 혈세. 적자가 나도 자영업자는 4대 기금 내야 되고요. 재산세 내야 되고요. 예. 종합부동산세 집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요? 이거 국민의 명령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당을 힐난하는 거예요. 힐난. 도대체 일을 뭘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아니 660조를 받아서 1070조 400조가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물려주는 동안 채무가 늘어나는 동안 도대체 야당은 뭘 했냐는 거예요.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누구 말 많다나 이거 보면 시체 지지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요. 저는 경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의 역할이 도대체 뭘 하느냐 싶습니다. 야당이 바로 이런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3석이라는 그거라도 지켜줬으면 그거는 국민이 그거라도 이야기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왜 103석이라는 말에 그거라도란 말이 붙을까요? 오죽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야당 의원들 입법화하면서 주장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야지 국가를 지킨다니까요. 나라 국가는 여당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야당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당은 뭘 하는 건지 저는 답답합니다. 피 같은 돈을 우리는 내는데 지켜주는 일은 없고 국가는 마음대로 쓰고 국가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는 마음대로 쓰고 이게 도대체 솔직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진짜. 도대체 어느 누가 있어 나라 국간을 지킨답니까? 야당도 손 놓고 있고 여당은 법안으로 그야말로 난리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법안 중에 임대차 보호 3법 나흘 만에 통과됐습니다. 나흘 만에. 입법을 시작하자마자 나흘 만에 통과됐어요. 나흘 만에. 바로 재정 준칙을 합법화하는 거, 법률화하는 거 이것도 나흘 만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뭐 하고 있냐고 야당이요. 여기저기서 간간히 재정 준칙을 지키자 정부도 이야기하고 야당도 이야기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내는 야당은 도대체 어디 갔나요?
저는 그 야당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이게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경제 관료들은 정치색이 입혀져서 조용하고 있고 야당은 입 다물고 있고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정치 관료들 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나라 국가는 안 지킨답니까? 공무원들 월급 왜 받아요? 저는 그런 게 답답해. 도대체 경제 관료도 못 지키고 야당도 못 지키고 국민 중에서도 재정준칙을 정해라. 재정준칙이란 말이 뭔가 몰라서 말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민 중에서도 도대체 재정준칙을 정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인터넷에 블로그도 운영하고 SNS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 재정준칙 지켜라. 재정준칙에 대안을 내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어떤 특정 세력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재정준칙을 정해서 나라 국간도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요.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야 되거든요. 위기라는 게 한 번 오고 이제는 영원히 안 온다. 그러면 써도 돼요. 그런데 위기란 놈은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때문에 항상 예비비, 재정, 나라로 말하면 재정이 국간을 턴턴히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대한민국 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완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나라 국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위기를 겪었잖아요. 여기에다 코로나19 이 위기 맞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온 게 역대 최장의 장마 위기 왔습니다. 54일간의 장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터진 게 코로나19 2차 확산기 또 터졌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그죠?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장마에 또 코로나 2차에 세 번의 위기가 마구 덮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태풍은 안 옵니까? 태풍은 올해만 세 차례와 세 차례. 그것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만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건전해야 될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최악까지 돈 쓰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게가 그렇듯 기업이 그렇듯 정부도 그래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마구 퍼다 쓰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권력 마음대로? 권력 마음대로면 이 자체가 바로 권력 남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엔 재정을 견제하는 사람도 없고요. 공무원도 야당도 여당도 어느 견제가 없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만 화수분인 양 마구 퍼쓰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야당이 야당 구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 싸움하기보다가 나라 국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국민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